사람의 인연은 대개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이름도 약속도 없이 그저 한순간의 선택으로 조용히 이어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갈 하루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운명을 바꿔놓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눈이 가장 깊이 내렸던 어느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월선의 하루는 늘 어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 별이 아직 하늘에 매달려 있을 때 월선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 찬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등은 사시사철 갈라져 있었고 물에 닿을 때마다 작은 불꽃처럼 따끔거렸습니다. 작은 신음이 입술을 스쳤지만 곧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하지만 아픈 것을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종에게 아픔은 핑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월선이란 여자 벌써 30이 넘지 않았나? 그렇지. 저 나이에 아직도 여종이라니. 저런 팔자는 자식도 못 낳아.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지. 월선은 그 말에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귓가를 때리는 그 말들이 가슴속에 돌처럼 가라앉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월선도 아이를 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남의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을 받았지요. 어느 날 밤 옆집 사랑방에서 갓난아이 울음이 들려왔을 때였습니다. 월선은 자기도 모르게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평평하고 차가운 배였습니다. 만약 내게도.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하나 낳아 이 집에서 또 다른 여종으로 살게 할 순 없다. 그 빈자리는 곧 체념으로 덮었습니다. 월선아, 아침상이 아직이냐? 예, 곧 들어가겠습니다. 월선은 부엌에서 나와 상을 날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반찬들이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주인집 마님이 상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국이 싱겁구나. 제대로 간도 못 맞추나? 죄송합니다, 마님. 월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은 어제보다 소금을 더 넣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여종의 입에서 변명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다음부턴 정신 차려라. 예, 마님. 이것이 월선의 하루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을 하루였습니다. 그의 겨울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첫눈이 내릴 때부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겨울은 독하다. 눈이 가볍지 않다. 얼음 같은 눈이 내린다. 눈은 소복이 쌓이는 대신 식여진 소금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바람은 산을 넘어오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를 냈고 밤이면 지붕이 들썩거릴 만큼 불어댔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집안에 웅크려 앉아 불을 떼며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월선아, 예, 나리. 주인 어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나무가 다 떨어졌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와라. 월선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리, 지금 산에는 눈이. 내가 물었나? 쓸모없는 것들 먹일 쌀도 없는데 나무까지 떨어지면 어쩌자는 거냐? 오늘 안에 지게 가득 베어오너라.
못하면 오늘 밤 저녁 없다. 월선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나리. 산길은 이미 사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발을 뗄 때마다 신발이 빠질 듯 붙잡았습니다. 하, 하. 월선은 도끼를 집삼아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숨이 차올라 입김이 가쁘게 새어나왔고 귀는 차가운 바람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한 시진쯤 올랐을까요? 월선은 눈 덮인 바위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아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여종 하나 사라지는 건 이 고을에서 그리 큰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월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하지만 다시 들렸습니다. 으앙.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아기 울음이었습니다. 월선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바위 틈, 그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게... 월선은 서둘러 바위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단 강보가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아가야.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강보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를 비단 강보로 쌓여 있는 것을 보니 양반집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몸종이 낳은 아이이거나 집안에 불길하다 여겨 버려진 아이일 것입니다. 월선은 숨을 삼켰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 순간 아기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월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이 너무 차갑다는 듯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주인 어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면 나는 쫓겨날 것이다. 여종이 주인 몰래 아이를 기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집은 자식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한다며 온 식구가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 여종이 남의 아이를 들인다. 월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 두고 가면. 하지만 그 생각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기의 울음이 뚝 끊겼습니다. 월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월선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 너무 가벼운 무게.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그 순간 월선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내려놓는다면 자기는 평생 그날을 지우지 못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월선은 입고 있던 솜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추웠지. 많이 추웠지. 그리고 처음으로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나무는 내일 뵈러 오마. 오늘은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월선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이제 월선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주인집을 피해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한다. 월선은 외양간 구석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건초를 깔고 그 위에 헌 이불을 펼쳤습니다. 배고프구나. 잠깐만 기다려라. 월서는 부엌으로 가서 미음을 조금 떠왔습니다. 다행히 주인집 사람들은 모두 저녁상을 받고 있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아기는 미음을 조금씩 삼켰습니다. 그리고 차츰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잘한다. 외양간에서의 밤은 길고도 조용했습니다. 월서는 잠들지 못한 채 아기의 숨결을 세어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숨이 멎지 않았음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일을 했지만 마음은 늘 외양간에 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면 어쩌지? 누군가 발견하면 어쩌지? 하지만 기적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플 때만 작게 울었고 월선이 오면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날 아침 해가 떴을 때 월선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나, 너는 온이다. 추운 겨울에 태어났으니 평생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은 아이에게 주는 이름이자 월선이 스스로에게 거는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어떻게든. 온이는 월선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월선의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내가 웃는구나. 처음 웃는구나. 월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이 감사해서였습니다. 봄이 오자 온이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눈은 깊고 손은 유난히 빠르며 사람의 기척을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월선은 아이를 안고 있을 때마다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오래 숨길 수 없겠구나.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 온이가 따뜻하게 숨 쉬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은 멎었지만 삶은 이제부터가 더 거셀 것을 본능처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주운 아이 하나가 자기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온이는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은 숨겨질 수 없을 만큼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 2부 숨겨진 재능, 드러나는 운명에서 계속됩니다.